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제 메이커 교육 실천 콘서트에 대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하면서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 저희 안에는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 멤버들 분들도 꽤 많이 오늘 오셨고, 근데 이제 메이커 교육 실천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메이커 교육 실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들을 쭉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네, 채팅창에다가 바로 저 다셔도 되고요. 마이크 끼셔고 얘기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네. 자,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음 하는 거라 약간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5년에 이제 스터디 메이커 교육에 관한 영문 서적을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책 번역하면서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2015년 겨울에 첫 모임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게요,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7년이나 묵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스터디뿐만 아니라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랄까? 아니면 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 물음이 있었어요. 과연 외국 서적에서 말하는 저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2016년에는 저희가 이제 영메이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막 오픈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단체 안에 있는 분들의 자녀 아니면 거기에 뭐 사촌 동생 뭐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의 아이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6주간의 첫 번째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때 이제 과천과학관에서 그때 과천과학관 안에 있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실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학생들이랑 모여서 이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작은 컨퍼런스를 했었죠. 그래서 각자의 경험, 이제 각자의 이제 느꼈던 바를 2016년에 과천과학관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2016년에 저렇게 처음 하게 되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이 확산할 수 있겠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17년에는 그때는 진짜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판이 너무 많이 커지긴 했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 영메이커를 이제 시즌 2를 진행하게 됐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랑 이제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영메이커 이제 페어라고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이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메이커 페어의 형식이죠. 이제 그런 거를 만들면서 이제 영메이커 서울 2017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오늘 이제 발표해서 무슨 얘기 할까 하면서 옛날 사진들 보면서 아마 지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저 마스크 없는 저 편안함 하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의 북적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이제 영메이커 시즌 3, 여기는 이제 세운상가에서 했었고요. 맞아요. 저 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영메이커 시즌을 하게 되면서, 물론 학생들을 이제 조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됐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메이커 교육을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메이커 교육 실천 모임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뭐 메이커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그냥 엄마와 아빠의 입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에서 이제 메이커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처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메이커 교육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워크숍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때는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시민이죠. 네, 시민들, 그러니까 정말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시민들을 이제 모여서 시민들이 이제 학생의 입장이 돼서 자신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이제 1박 2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면서 이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골판지를 잘라서 만드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구나. 이제 진짜 아이의 입장에서 다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던 분들 중에 또 몇몇 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셔서 또 영메이커를 또 진행을 하셨죠. 네, 그렇게 매해 1년에 한 번씩 영메이커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영메이커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메이크업 페어처럼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이제 행사, 영메이커 서울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8년도에 세운상가에서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영메이커 시즌 5 상암 어디서 했었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네. 이제 19년까지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 교육 실천을 하면서 이제 3가지 선언을 한 게 있거든요. 다 같이 만들고, 이제 즐기고, 남기고, 배워서 남주자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책에서 소개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이커 교육 실천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이제 이런 활동들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지금 이제 이 책이죠, 책. 아마 책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책을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책을 봤다, 나는.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다 안 읽었다. 하지만 보긴 봤다.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저요. 네, 현태님. 네. 중요합니다. 네, 봤어요. 네, 영주님. 감사합니다. 소유하고 있어야죠. 그럼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남겨드렸습니다. 저기 가면은 바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재원을 받아서 제작한 책이어서 일단은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PDF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저로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파트별로 주요 지필자, 우리 메이커 교육 실천의 리더분들께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듣기 전에 지금 책은 이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파트 부분의 내용은 최소한 읽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듣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첫 오프닝이니까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PDF 다운로드 받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 번에 다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에 한 파트 정도면은 한 30페이지에서 한 50페이지 사이 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 달 안에는 이
메이커 교육 실천 온라인 콘서트를 들어오시기 전에 내용을 딱 읽으시고, 네, 맞습니다. 딱 읽으시고, 그 다음에 딱 내용을 들으시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토론을 할 건데, 듣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내가 궁금했던 점을 더 이제 서로 질의하고 응답 받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다운로드 지금 채팅창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이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약간 굉장히 겉핥기죠. 네, 겉핥기로 한번 쭉 그냥 훑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18년도 9월서부터 19년 초까지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제 창의재단 과제를 받아서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이 모임이 단체가 이 재단의 과제를 받아서 참여한, 네, 과제로 참여해서 결과물로 나온 게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의 결과물로서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과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제 전체 총괄로 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 많은 분들의 글을 읽고 뜯어고치고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물어봤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 했더니 여기 보면 사업 진행에 같이 이제 저랑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신 여병태 리더님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에피소드 하면 저 눈물 날지도 몰라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진짜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저 때는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글 작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메이커 교육 실천에 있었던 분들이어서 가능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지금 여기 저희 단체를 모르시고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의 직업이 있으세요. 다 본인의 직업도 있고 엄마 아빠 역할도 다 해야 되는 분들인데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세운상가에 모여서 진짜 열심히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오프라인으로 토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저 때 이미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많이들 거주하고 계시지만 이제 좀 그래도 경기에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다 시간 맞춰서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저 때도 이제 행아웃으로 계속 모여서 이제 원고 작업이나 아니면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나온 책이 총 6개의 파트, 주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메이커 교육, 세 번째 파트가 재료와 도구, 공간과 안전, 네 번째 파트가 디지털 제작과 활용, 다섯 번째 파트가 오픈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섯 번째 파트가 교육 워크숍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책으로 만든 제본으로 책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 오프라인 모임 때 관심 있어서 오시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분도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실제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이 보이나? 두 권으로 돼 있거든요. 두 권으로 돼 있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파트 1서부터 파트 5까지 어떻게 보면은 파트 1에서 파트 5가 조금은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책으로 파트 6만 이렇게 한 권 얇게 잘려 있습니다. 파트 6 같은 경우가 실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과 메이커 교육을 저희가 했던 어떻게 보면 활동 이야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모집을 했고 학생들이 필요한 재료들을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했고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파트 6입니다. 이제 이 파트를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잘라서 자세히 보면 뭐 이게 총 18차시거든요. 그러니까
18개의 차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씩 묶여있는 한 차시가 그래도 1시간씩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기에 충분한 주제들이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보통 3개에서 4개의 안에 또 차시, 작은 차시, 작은 주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각 차시 있잖아요. 각 차시가 끝나는 곳마다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기 해가지고 질문들을 다 뽑아놨어요. 매 차시가 끝나는 곳마다 질문들이 뭐 3개에서 많은 거는 한 7개까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함께 생각해보기는 사실 저희도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메이커 교육을 한다면, 메이커로서 활동을 한다면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 차시가 끝나는, 그러니까 총 18쪽 안에서의 저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혹시나 이 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내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혹시나 뭔가 해보겠다, 이제 뭐, 토론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 차시 끝나는 저 질문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3월 15일 박주영 리더님께서 진행을 해줄 메이커와 메이커 문화에 관한 파트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메이커 교육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메이커 교육이 파트 1이 아니라 메이커 교육 파트 2에가 있어요. 파트 1에다가 메이커하고 메이커 문화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단순하게 메이커 교육을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만들기 교육, 체험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퍼짐에 따라서 이 메이커 문화 안에서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에서 메이커 교육을 바라보는 거와 그게 아닐 때에 그냥 메이커 교육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메이커와 메이커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파트 1, 가장 앞쪽에다가 꺼내놨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시에서 공유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의 만들기가 새로워진 건 아니지만 메이커 문화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공유 활동, 온라인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공유 문화가 아직도 지금도 메이커 교육 실천이 7년이나 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아마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계신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뭔가 있을까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미 저 때 2017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샵이라고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집필을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은 곳, 그러니까 좋은 인테리어와 좋은 장소, 좋은 장비를 마련한다고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사람들이 와 좋다 하고 찾아와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이미 저 책 안에다가 집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걸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같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으로 다른 요인도 더 가속화시킨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간이 단순하게 이제 장비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풀어놨는데 박주용 리더님은 이쪽에 그래도 논문까지 쓰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3월 15일 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박주영 리더님이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끝없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메이크업 문화를 이해한 다음에,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만들기를 다시 하는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공유라고 하는 활동을 하면서 함께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손재주가 좋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메이크업 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기 잘하는 오타쿠를 키우겠다고 메이크업 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오해를 잘못해 버리시면 메이크업 교육을 이제 만들기, 손재주가 좋은 또는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3D 프린터나 뭐 레이저 커터나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잘못 오해를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메이크업 교육, 그러니까 메이크업 교육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도 이제 이 책을 쓸 때 저희가 이제 요 파트 1에 이제 집필자 6명, 5명 있었는데 정말 서로 막 핵 공감을 하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 서로 뜯어 고치고 다시 읽고 다시 뜯어 고치고 하면서도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잘 해줘야 될까. 그리고 단순히 이게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잘하는데 오히려 교육자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결과물을 교육자 입장에서 평가를 내려버림으로써 그러면서 학생이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이제 직접 아이들과 교육을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4차 시에서는 이제 메이크업 교육에 소개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인 걸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메이크업 교육이 가장 닮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차시, 6차시가 하나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메이커의 마인드셋,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 배워보려고 하는,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금 능동적인 학습자의 태도로 아이들을 바꿔놓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조력자, 그러니까 조력자가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조력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 막 이런 것도 저희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조력자로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5월 10일 현주 리더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아마 지금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 상황에 빗대어서 많이 고민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런 아이를 만나봤었는데 저런 아이는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이크업 교육이 5월 10일 김현주 리더님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성경 리더님 계시죠? 나는 여기 파트 제일 많은 것 같아. 내용적으로는 최고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한국창의재단에서 내용을 이제 과제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이거였어요. 웬만한 이 메이커들이 다루는 것들을 그래도 하나씩은 다 한 번씩 소개 좀 해달라. 이거를 그러니까 요구사항으로 받은 거였어요. 사실 저 많은 거를 다룬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목공도 진짜 거의 스쳐 지나가고요. 뭐 이렇게 용접 거의 스쳐서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하나의 분야의 책 한 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내용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제 그 가장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성을 이제 구성한다고 하면 되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장비를 사야 할까를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서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메이커 스페이스를 고민을 한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뭐 전기, 환기, 물 이런 거거든요. 그게 1순위로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데 화장실이랑 정말 저 먼데 저기 교실 비어 있으니까 저기 쓴대요.
물 쓰려면 저만큼 가야 돼요? 와, 이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여기서 내용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밖에 사용하는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나 뭐 재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도구들 책에 일단은 다 스쳐 지나갔듯 쭉 설명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이 파트는 그렇게 좀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김성경 리더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김성경 리더님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의 어떤 도구를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로 더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4죠. 파트 4가 디지털 제작과 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메이커 문화가 더 확산되어 있는 데 있어서 공유 문화도 있지만 이 공유할 건덕지들이 디지털화된 것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파일이라든가 모델링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 파일, 영상 파일, 음악 파일, 그러니까 이게 다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도 더 커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디지털 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랑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서의 공유에서 이제 오픈 소스의 활용법과 저작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CC 라이센스죠. 그래서 이 부분은 8월 16일에 이제 김지훈 리더님께서 이야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5 오픈 포트폴리오인데요. 오픈 포트폴리오는 사실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 모임에서도 가장 강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얼마나 일기를 잘 썼는가 생각하시면 돼요. 와닿지 않는다고요? 더 와닿게 해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핸드폰 사진 정리해야지. 핸드폰 사진 언제 정리하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오픈 포트폴리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디지털화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디지털 기록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물들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픈 포트폴리오지만 저는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할 때 디지털 이력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활동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저의 채널이 저만의 디지털 이력서가 돼 있거든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관심 있는 활동을 언제서부터 해왔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 교육 실천을 하면서 학생들이랑도 활동을 하면서 계속 기록을 하게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오픈 포트폴리오가 디지털화 되기 이전에 기록이라고 하는 게 습관화되지 않은 친구들,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저희도 이런 활동하면서 지금 이런 자료들이 누군가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교실 안에서 누군가는 진짜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도 나의 디지털 기록물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오픈 포트폴리오의 사례, 그 다음에 종류하고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사이트 만들기로 저희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뭐 구글 사이트가 아니어도 요즘에 뭐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고 심지어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오픈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일상화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더 좋지만 그 전에 나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9월 13일 날 엄종 리더님이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지금 주현 쌤이 저희 멤버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사례로 지금 링크를 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사례로 만든 오픈 포트폴리오 사례로 링크를 주신 거 맞죠?
맞나요? 네, 이렇게 뭐라도 한 글자라도 좀 더 설명해서 링크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가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트 6죠. 11월 10, 부끄러워서 링크만 했다고 하네요. 네. 자, 링크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들은 뭐 대학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저는 고등학생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도 마찬가지고, 네, 중고등학생은 당연히 디지털로 자기 결과물들 관리하는 거 습관 되면 좋을 것 같고, 성인들도 오픈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6 메이커 교육 워크숍, 이제 책자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서 저희가 학생들이랑 막 행사하고 학생들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떤 결과물로서 발표회를 갖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6가 이제 11월 15일 이때쯤 되면은 정말 이때쯤에는 이 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네, 열심히 공부를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책이 이렇게 깨끗하고 앞에만 이렇게 너덜너덜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함께 오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 파트 6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많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어른들은 많은데 오히려 이 지방만 조금만 넘어가잖아요. 모집이 안 돼요. 애들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봤고요. 아니면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모아놨는데 공간이 없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왜 교육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진짜 정답이 아니라 가장 의견이 많고 가장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교육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서로 이제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 한국의 메이커 교육, 메이커 문화를 알리겠다. 네, 한국에도 이 오픈 소스 공유 문화 이거 잘 알려서 우리나라에도 활성화 시키겠다. 이 결국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 커뮤니티 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생태계를 강화시키자라고 이제 막 의기가 막 2019년 초에 넘쳐났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디 갔는지 사실 저희도 2020년에 메이커 교육 실천 사람들도 네, 다들 조용조용 하기는 했습니다. 유유. 그렇지만 이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라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얼추 다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들이 만들면서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뭘 먼저 배워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만들면서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워야 만들 수 있을까? 채팅창에 네, 써주시면 됩니다. 네, 1번이요. 네, 만들면서 배울 수 있다. 2번이요. 그쵸? 뭘 배워야 만들 수 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뭘 알려줘야 만들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는데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만들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뭘 먼저 배워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러분한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뭘 먼저 배워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단 만들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거를 나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메이커 교육 나도 하고 싶다, 메이커 교육 나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물론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배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결국에 저는 이 메이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 교육에 정해진 방법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방법들과 많은 정답들이 학생들마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도 해봐야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배우는 게 많은데, 이론적으로 막 밑줄 쳐가, 물론 우리가 책을 하긴 밑줄 쳐가면서 막 그런 공부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 그거를 뭐 가까운 나의 아이, 아니면 내가 오늘 나가서 학생들에게 접하면 어때 볼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한 이유가, 그러니까 자꾸 뭘 알려달래요, 저한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뭐 좀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세대의 사람들은 티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험자, 지식자에 의해서 티칭에 의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고 뭔가 하기 이전에 일단 배워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꾸 알려달래요.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저 잘 몰라요. 저도 그냥 하는, 막 이것저것 해보고, 이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해외에서도 이 교육에 관한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요즘에 더 이상 티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잘 쓰지 않는데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다 이제 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티칭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이때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중에 글들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러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스스로 결국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배우는다는 거 하는 거 결국에 저희가 여기서 메이커 교육 가이드 북이 아니라 그 앞에 시민이라는 걸 넣었어요. 저희는 교육 전문가로서 이거를 쓴 책이 아니라 정말 경험으로서 하나하나 아이들과 부딪히고 저희 안에서 부딪혀 가면서 경험으로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거 관심 있는 다른 사람도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메이커 교육 가이드 북이 아니라 이제 시민이라고 했던 이름을 더 붙여서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지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으로서 메이커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이커의 태도죠. 메이커 마인드셋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20살까지 얻은 티칭으로 얻은 지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진로 고민을 저도 커서 알았어요. 대학 가고 학과 정해지면 더 이상 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30대도 진로 고민하고요. 저랑 만나는 40대도 진로 고민하고요. 50대도 다 진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아가는데 결국에 이 교육이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메이커 교육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알려주고 싶은 건 태도거든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 있어서 모르는 거 투성일 거고 해보는 거 해보고 싶은 게 투성일 때는 일단 해보자, 만들어보자, 일단 시도해보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제가 메이커 활동을 시작할 때서부터 처음부터 느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메이커 교육 실천 모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활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메이크업 교육을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오셨다가 적극적으로 바뀌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뭔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거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시던 분이 그냥 일단 해봐 이러고 이제 태도가 바뀌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이크업 교육 실천 모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메이크업 교육인 것 같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들 플러스 학생들 플러스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게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메이크업 교육 실천 모임을 하면서 메이크업 교육이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구절절 이 준비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이크업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